그루밍 성착취 범죄는요, 텔레그램 알아? 조건으로 방에 들어와. 그 순간 내 전화기에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배우 권일용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해볼 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집중적으로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막 세상이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이제 막 화폐도 디지털화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디지털화 돼서 배우기 불편해라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난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내 핸드폰에 정보가 빠져나갔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이 알면서도 나는 최소한 이 정도 피해는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2025년 올해 전반기만 해도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지금 3천억이 넘었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지금 1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예측이 될 정도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 중에 상거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약 7만 5천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6만 8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0,000건 이상이 증가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편리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활용을 하는 만큼 범죄자들도 그 편리함 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온라인 범죄에는 사실 흔적 같은 게 잘 안 남잖아요. 그 잡기가 더 어려워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은 거지 사실 체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 디지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증거는 휘발성 증거라고 하거든요. 엔터만 하나 눌러도 수많은 증거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요? 명절이 다가온다.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명절 선물. 선물들 보내고 네. 하니까 네. 이런 선물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정부에서 뭔가를 지원해준다. 코로나 시기에 막 어려웠을 때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많이 알려진 그런 사례들도 네. 있지만 최근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나는 약간 신박한 범죄 수법이라든지 그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도요. 이제는 대부분 잘 속지 않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뭐 경찰청에 있는 또는 뭐 검사청에 있는 수사관 누굽니다. 네가 사이버 수사되면 내가 청장이다 이놈아.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영상통화를 합시다. 그곳이 세트장이에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범인의 얼굴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든지 인터뷰 때 나왔던 뉴스 사진을 붙일 수 있는 거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 앞으로 10시까지 1,000만 원을 찾아갖고 나오시오. 어디선가 뉴스에 본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경찰서 앞에 돈을 찾아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 범인은 10시 이전에 경찰서 마당에 누구나 공개된 장소가 있어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피해자가 오는 순간에 걸어 나와요. 무슨 일로 오셨죠? 어저께 통화하셨죠? 얼굴이 다르잖아.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바쁘시니까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돈을 가지고 가버리면 경찰관한테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교수님 가짜 뉴스가 요즘 너무 판치고 있다고 제가 왜 느끼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AI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올렸으니까 좋다 하고 말았는데 저희 구독자분이 무빙워터가 추천해준 AI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했어요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네네. 뭐지 하고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인스타에 제 얼굴에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결제가 네네.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구매한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피해액이 수천억이 넘었습니다. 금전적인 그런 것들도 너무 열받지만 디지털 성범죄도 요즘 많이 일어나요.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하죠. 2017년에 약 3,000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는데
2023년에는 거의 한 2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2만 건이요? 그러니까 한 6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이 그루밍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조직인에 의한 범죄들, 네. 또 목사방이라고 해서 이제 일원에 체포된 그 사건도 사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이걸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루밍 성착취 범죄는요.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가장 많아요.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가지고 마치 친구인 것처럼 접근을 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도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용어를 쓰면 나랑 비슷한 연령의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하느냐 하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식당을 자주 가고, 부모님들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고, 개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루밍해 주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을 해서 피해자가 완전히 이 가해자한테 심리적인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텔레그램 알아? 텔레그램에 방을 하나 만들고 네가 들어올래? 네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방에 들어와. 그 순간 내 전화기에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내 SNS에 들어있는 사진, 전화번호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만 공개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개인이 막을 수가 있나?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건가? 모두가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조심을 해야 되고 사회는 이 범죄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수사기관은 그런 범죄를 초기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수사기관들과 공조를 해서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판사, 검사, 수사기관에 있는 정보기관 다 당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고 스미싱입니다.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하지 마시고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딥페이크 5년,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제작됐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판결이 집행유예나 벌금이에요. 그 징역 그러니까 가야 집행이 되는데. 약하다는 거예요. 아,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양형의 기준들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범죄자를 징역 10년 막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해서 이 범죄들이 다 줄어들진 않아요.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착취물에 의한 범죄는요, 왜 심각하냐 하면 이 피해 현상이 지우고돼요. 계속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이 온라인상의 이 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이건 회복되지 않는 피해예요.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처해지는 양형들을 본다면 너무 온정적인 처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성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2023년에 전국 최초로 AI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성착취 영상을 찾아내고 삭제하고 신고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해자의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일어나는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개발된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구조가 되지 않고서는요, 이 범죄는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드러나야만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정말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상류의 개념에서 피해자를 구조하자. 그래야만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믿고 신고가 높아지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해결이 되네? 라는 걸 알아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요. 서울시의 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2022년 3월에 개관을 한 이후에 총 3,650여 명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동 청소년 비율이요. 2022년에 약
16%였는데 2024년에 22%, 13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사이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여기를. 네. 그랬더니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또 거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좀 간소화하면서 누군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징후를 보여지는 항목들로 좀 바꾼다면 훨씬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수님께 보면 참 감사한 게 현업에 계실 때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리시면서 조금이라도 범죄율을 좀 낮추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뭐 제가 하는 역할과 일이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본인이나 가족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함부로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잊어버려, 힘내 이런 식의 위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피해자들한테 훨씬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빨리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든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너무 혼자 힘들어하면 옆에 같이 있어 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한번 네. 또 와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